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수년 전의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립니다. 가급적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네요. 남편이 저에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시어머니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나요? 그러던지 말던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시어머니의 나이는 68세입니다. 맨날 남편을 붙잡고 아프다는 소리를 달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 연세 아프지 않는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무슨 애정결핍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남편에게 매번 죽는 소리를 하시죠. 며느리인 저에게는 지은 죄가 있어서 함부로 아프다며 전화도 잘 못하세요. 제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서로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맞는 사이가 된 지 벌써 수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쉬운 대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해도 제가 기겁을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3번을 대어봤는데 2번이나 대일 일이 있겠어요. 그때가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저 혼자뿐이라서 회사에 연차를 대서 일찌감치 시댁에 갔었죠. 오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덜 본 장을 보고 시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인데 급한 전화가 왔어요. 119라면서 엄마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앞이 캄캄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었었는데 엄마마저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니까 귀에서 삐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네,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저 다녀올게요. 뭐? 하필 오늘 같은 날? 왜 그러신다니? 일단 얼른 다녀와. 혀를 끌끌 차며 뭐라 하시는 소리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119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 응급실로 택시를 잡아 타서 갔어요. 도저히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친정아버지도 그렇게 뜬금없이 병원에 실려가셔서 한참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다행히도 의식이 바로 돌아왔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은 없던 터라 더 걱정이 되었어요. 언니와 결혼할 오빠도 있었지만 다들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일단 제가 전화로만 엄마의 상태를 알려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의 상태를 살피기도 바쁘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제가 받지 못했어요. 기다리고 있던 119 구급대원들과 대화 중이었고 엄마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시니까 얼른 받아서 그랬어요. 어머니, 조금 있다가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의사가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울리길래 얼른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것이 화근이 되었나 봐요. 성질이 급한 시어머니가 열불이 났었나 보더라고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야 했던 엄마를 제가 보호자로서 옆에 붙어 있어야 했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할 새가 있었겠어요. 다시 휴대전화에 전화를 켜봤더니 톡을 엄청 보내왔더라고요. 갔으면 어쩐지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언제 올 거니? 하필 네 시아버지 제사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와라. 왜 아직 대답이 없어? 제사 준비는 누가 하라고 이렇게 일만 벌려놓고 아무 말이 없냐? 얼른 안 오고 뭐해? 네 친정엄마는 참 눈치도 없다. 하필 제사날 이게 뭐냐?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 제사가 문제야. 친정엄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래서 답답해서 그러신가 보다 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늦게 전화를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할 새가 없었어요. 그러자 대본에 그러셨어요. 너는 참 핑계도 좋다.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 싸더니 괜찮으신 모양이네. 아니요. 심장 쪽이 안 좋으세요. 부정맥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 죽을 병이 아니구만. 그럼 넌 얼른 빨리 와라. 나 혼자서 어떻게 제사 음식을 다 하겠냐.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흐른 줄 아냐? 지금 바로 와라.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가 수두룩한데 그새 네 엄마 안 죽는다. 황당한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병원이라서 그냥 제 할 말만 했어요. 어머니, 제사 준비고 나발이고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병원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톡으로 보내주세요. 부정맥 환자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친정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해요. 라고 했더니 아글아글 써대길래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줬어요. 남편은 놀라서 일찍 퇴근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내서 난리를 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오히려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아버지 제사가 중요해요? 장모님이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와서 심장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제사 준비는 엄마랑 은희가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오라고 전화를 하세요? 지금 우진이 엄마가 정신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낸 남편에게 제가 얼른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기는 얼른 어머니한테 가봐. 나도 없는데 자기까진 빨리 안 온다고 또 얼마나 그러겠어. 가서 말씀 좀 잘 드려. 알았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너 혼자서 이게 뭐냐. 내가 좀 이따가 갈게. 그런 후 입원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또다시 해서 난리를 쳤어요. 내가 여기 응급실에 왔는데 눈 씻고 봐도 없는데 너희들 나한테 사기친 거냐? 그와 동시에 간호사가 저 남편을 급히 찾았어요. 박술래 보호자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지금 얼른 응급실로 가보세요. 왜 나 좀 막아요? 말을 잇지 못한 봄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남편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사기를 치긴 누가 쳤다고 그래요? 병실로 옮겼어요. 거기 그냥 계세요. 제가 갈게요. 저와 남편이 응급실에 갔더니 씩씩거리며 허리춤에 두 손을 올리고 열불을 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시어머니의 주변에 있는 걸 보니까 한바탕 소란을 피운 모양이었어요.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또 소리를 질러대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무조건 끌고 나왔어요. 엄마, 환자들이 있는데 무식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뭐? 무식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냐?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러자 더 크게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열받은 것 안 보이냐? 네 엄마는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쓰러진다니. 너랑 짜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오늘 네 시아버지 제사는 어떡할 거야? 어?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강제로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런다고 아글아글 써대는 통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네요. 저도 남편을 따라서 병원 밖에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아버님 제사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려야만 아버님이 잘 드신다고 하셨어요.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냐? 제사는 치러왔는데 제사 음식 준비를 하나도 안 되었는데 내가 열이 안 받게 생겼냐?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시키시던가요. 라고 하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병간호도 편안히 할 수 있었는데요. 합병증이 한꺼번에 와서 얼마 사시지도 못하시고 아버지를 따라가셨어요. 아마도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보낸 후로 상실감이 크셨나 봐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시누이가 전해왔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문병을 갔습니다. 기다리셨는지 옳다구나 하는 눈치였어요. 척추합작증으로 수술을 하시려고 입원을 하셨어요. 오랜만이구나.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얼굴 내미냐? 어머니, 죽을 병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언제 봤다고 그새 또 내 얼굴을 보자마자 얼척이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수술이 끝날 때까지 네가 휴가를 내서 여기 있어줘야겠다. 아니요, 제가 바빠서요. 어머니 아드님한테 그러라고 할게요. 수술 잘하세요. 저는 그만 가볼게요. 라고 하며 곧바로 나온 후로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제가 하겠어요. 저는 그저 예의상 문병만 딱 한 번 가면 그만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